이제 우리 상품 관리자 기능, 관리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이거는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자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 로그인하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관리자 로그인 기능, 또 그다음에 관리자가 로그인한 후에 상품을 정보를 수정하고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이제 관리자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멤버 테이블 있죠. 회원 테이블에다가 일반 사용자랑 관리자들 같이 관리하기도 하고요. 사용자 쭉 들어가고 뭐 권한 같은 걸 줘요. 권한에다가 숫자형으로 뭐 1부터 9까지, 예를 들면 권한에 숫자 9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최고 관리자다. 뭐 1이면 일반 사용자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따로 그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자 정보는 따로 관리하도록 할게요. 어드민이란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거기다가 간단한 사용자 관리자 계정 하나 추가하고 커밋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SQL을 하나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할게요. 네, 관리자 탭을 만들고요. 계정 추가하겠습니다. 네, 추가했고 셀렉트 해보면 방금 추가한 관리자 계정이 보일 거고요. 마지막에 커밋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요. 관리자가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텐데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기능들을 거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슷하게 되겠죠. 예, 모델에 어드민이라는 패키지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어드민 DAO, 로그인 체크 메서드입니다. 또 모델.어드민 패키지에 모델 DAO, 어드민 DAO 인플 만들게요. 패키지 추가, 모델.어드민 패키지, 거기다가 인터페이스요, 어드민 DAO. 예, 그러면 또 어드민 DAO 이거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죠. 어드민 DAO IMPL 인터페이스의 어드민 DAO, 네, 하고 DAO는 어노테이션이 필요하죠. 리파지토리. 자, 여기도 마이바티스 매퍼로 줄여야 되니까 인젝트 SQL 세션이요. 예, 세션 만들고 어드민, 여기도 이제 매퍼 파일을 따로 만들 거거든요. 매퍼 만들어서 아이디가 로그인 체크인 태그를 만들어서 로그인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로그인하고 비슷한데 테이블이 좀 달라서 따로 지금 만든 것 뿐이에요. 예. 자, 그러면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매퍼스의 멤버 디렉토리에다가 어드민 매퍼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리소스죠. 자, 샘플 매퍼를 복사해서요, 멤버 디렉토리에다 붙이고 이름을 어드민 매퍼라고 할게요. 네, 어드민 매퍼를 여시고요, 네임스페이스는 바꿔주세요. 어드민으로. 예, 그래서 로그인 체크 아이디는 로그인 리절트 타입이 안 썼군요. 이 쿼리의 결과는 지금 네임 이름만 보낼 거예요. 스트링이네요. 스트링으로 적으시고요. 네, 어드민 테이블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는 이름만 보내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비스, 이제 모델 쪽 끝났고요. 서비스를 만들 텐데요. 서비스.어드민 패키지 만들고, 역시 또 서비스와 서비스 인플 만들게요. 패키지 추가. 서비스.어드민. 네, 거기다가 인터페이스요. 어드민 서비스. 네,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 어드민 서비스 인플이요. 어드민 서비스 INPL 인터페이스의 어드민 서비스. 네, 어노테이션 잊지 마시고요. 네, 서비스란 이름의 어노테이션. 여기서 DAO 호출해야 되죠. 인젝트 어드민 DAO. 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겠고요. 우선 그거 하기 전에 메뉴로 가주세요. 메뉴.jsp요. 지금 이거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로그인이죠. 관리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관리자 로그인은요, 일반 사용자들이 좀 보면 좀 보안상 안 좋으니까 페이지를 따로 분리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중이니까 여기다가 바로 이제 이어서 할게요. 네, 여기다가 한 줄 더 넣어서 관리자 로그인 링크를 추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자 어드민 슬래시 로그인.do 이렇게 했고, 메뉴에서 클릭하면, 네, 여기서 예, 그럼 지금 로그인, 여기는 일반 사용자, 여기가 이제 관리자. 예, 누르면 아직 링크를 만들지 않아서 컨트롤러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요, 이렇게 404이라고 뜨고요. 컨트롤러를 만드는데요, 예, 컨트롤러.어드민 패키지에다가 어드민 컨트롤러를 만들겠습니다. 컨트롤러.어드민, 클래스 이름은 어드민 컨트롤러. 네, 공통적인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붙이시고요. 공통적인 URL 패턴은 어드민이 들어가고요. 서비스 사용할 거고, 우선 메뉴에서 지금 어드민 슬래시 로그인.do 쳤을 때 JSP 페이지 보여주게요. 어드민 디렉토리 밑에 있는 로그인.jsp. 예, 뷰즈 밑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드민 폴더 만들고 new JSP 로그인.jsp. 예, 컨트롤러에서 어드민 디렉토리에 로그인 JSP로 갔죠. 로그인 JSP에서 예, 관리자 로그인 누르면 예,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앞에 우리 일반 사용자 로그인하고 비슷하죠. 네, 아이디, 비밀번호, 또 여기는 이제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 출력할 메시지고요.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 출력할 메시지고요. 로그아웃 되었을 때 출력할 메시지고요. 예,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로그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게 값들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요. 다 입력이 됐으면 어드민 슬래시 로그인 체크점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이제 어드민 슬래시로 갔다가 여기다가 로그인 체크점 2를 만들면 되겠죠. 예, 관리자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고요. 예, 로그인 체크로 와서 자, 앞에서 만든 서비스 인플에서 DAU 인플의 로그인 체크 메소드 도출하고 예, 로그인 체크하면 매퍼에 어드민 매퍼에 이 쿼리가 호출되면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으면 이름이 넘어옵니다. 틀리면 널이 넘어오게 되고요. 예, 그걸 받아서 네임이 널이 아니면 로그인 성공했으면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 목적상 사실 이 두 개만 하면 됐는데 예, 여기도 그냥 추가를 했어요. 관리자의 아이디, 관리자의 이름 세션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는 또 다른 페이지도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하고 네임에도 일단 세션을 추가했습니다. 하고 어드민 디렉토리에 admin.jsp로 메시지 변수에 success라는 값을 넘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넘어와서 메시지 값이 success면 이걸 찍어주세요. 관리자 정보를 찍어준 거죠. 틀리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가는 거죠. 메시지 변수에 에러라는 값을 담아서 갑니다. 여기에 메시지에 에러 값이 넘어오면 이 값이 시킨 거고요. 그래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을 하면요. 이게 출력이 되고 로그아웃은 그냥 기존 기능 그대로 쓸게요. 로그아웃하고 잘못된 비밀번호 아이디 패스워드가 좀 잘못되면은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관리자용 메뉴 페이지를 따로 만들게요. 관리자 기능은 일반 사용자는 상품 목록만 볼 수 있는데 보통 관리자는 화면을 따로 만들죠. 따로 만들어서 뭐 통계 기능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관리 기능들이 들어가는데요. 상품 등록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include 디렉토리에 admin menu.jsp를 만들어서 이런 메뉴를 추가하겠습니다. include에 admin menu.jsp요. 그래서 상품 목록 또 상품 등록 링크 그리고 어드민 유저 아이디 세션 변수 값이 널이다. 그러면 관리자 로그인 표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과 로그아웃. 어드민에도 로그아웃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admin.jsp 있죠? 거기에 메뉴를 이제 admin 언더바 메뉴로 할게요. 관리자로 로그인하면 관리자 전용 메뉴가 표시가 되는 거죠. 관리자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지금 관리자용 메뉴로 왔습니다. 여기에 상품 등록 링크가 있고요. 로그아웃은 아직 안 만들었고요. 관리자 로그아웃 기능도 만들겠습니다. 지금 어드민 메뉴에 보면 어드민 슬래시 로그아웃.do 그러면 컨트롤러에 로그아웃.do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드민 메뉴에서 로그아웃 누르면 어드민 컨트롤러에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매핑이 어드민이고요. 로그아웃.do 도출돼서 세션 정보를 다 클리어 시키고요.
다시 login.jsp로 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로그아웃 누르면 예, 로그아웃 다 되고 예, 페이지로 JSP 페이지로 왔습니다. 예, 상품 등록 누르면 이렇게 상품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폼이 뜨고요. 새로운 상품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등록하면 네, 상품 정보가 올라가고 여기 보면 토마토가 등록이 되는데 그림이 안 보이죠? 그림이 안 보여서 이미지스 뷰즈 밑에 이미지스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요. F5 새로 고침 누르면 그때 이제 여기서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미지가 보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확인을 먼저 해보면 우리가 컨트롤러에 지금 처음에 write.do에서 프로덕트 라이트로 갔고요. 여기서 상품 이름, 가격, 설명, 이미지, 이름 파일 1이에요. 폼에서 조심하실 거 이거예요. 포스트 방식의 ENC 타입 빠뜨리면 안 됩니다. 네, 하고 등록, 목록 이렇게 있는데 등록 누르면 값들을 쭉 체크를 해요. 네, 체크해서 잘 들어가였으면 인서트 점 들어가세요. 컨트롤러에서 인서트 점 2에서 이제 이 순간 자,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DTO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게 들어있죠. 첨부 파일 저기에 저장돼요. 나머지 정보들 다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 DTO가 파일이 비어있냐, 첨부 파일이 없으면 true고 있으면 false거든요. 자, 첨부 파일 그러면 앞에 부정을 했으니까 뭐예요? 부정이 돼야 되니까 긍정이 되는 거죠. 첨부 파일이 있으면 그입니다. 여기는 첨부 파일이 올라왔으면, 안 올라오면 여기 넘어가는 거죠. 스킵. 네, 첨부 파일 올라왔으면 파일 네임을 가져오고, 자, 여기서 이 경로가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 올리기로 했거든요. 이미지. 자, 이 경로를 확인할 때 속성에 보면 이게 지금 전체 경로잖아요. 네, 이 경로입니다. 이거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짜리였는데 역슬래시가 2개씩 들어갔죠. 네, 이클립스가 똑똑해 가지고 2개씩 다 해줬어요. 끝에 역슬래시 2개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역슬래시를 2개, 하나만 넣으면 안 되죠. 에러 나죠. 2개 넣어야 됩니다. 또는 좀 약간 좀 정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냥 슬래시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 잘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게 슬래시였죠. 이게 슬래시로 해도 돼요. 디렉토리. 근데 정식 윈도우즈에서는 역슬래시가 일단 정식적인 문법이니까요. 예, 이렇게 하고 디렉토리가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디렉토리 생성해주고, 예, 파일을 저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파일 네임 세팅하고 인서트 프로덕트 하면, 자, 근데 여기 이 디렉토리는 이거는 개발 디렉토리잖아요. 개발 이제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개발한 디렉토리에서 서비스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죠? 배포 디렉토리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 나타났고 새로 고침하는 순간 복사가 딱 되면서 나온 거예요. 네,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서비스에 갔다가 DAO의 인풀에서 여기 호출했고요. 매퍼에서 이 부분입니다. 쿼리 이거. 이게 상품 코드를 시퀀스를 이용해서 발급하는 거고 나머지 내용들이 쭉 들어갔죠. 그래서 나왔는데 한꺼번에 바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니까 뭐 홈이 좋겠네요. home.jsp를 한번 열어보세요. home.jsp에다가 이런 명령어를 한번 써보세요. 여기 끝에다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application.getRealPath. 예,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모든 서버에서 통용되는 모든 사용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변수죠. 애플리케이션. 리얼패스가 이게 실제로 자, 개발 디렉토리랑 배포 디렉토리 다르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여기 이클립스에서 보시는 얘가 개발 디렉토리고요. 아까 제가 적었던 거 이게 개발 디렉토리고요. 근데 톰캣이 이거를 카피해 가지고 새로운 디렉토리에다가 붙여 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홈을 눌러보면 자, 이게 배포 디렉토리예요. 다르죠. 자, 이 배포 디렉토리를 자, 배포 디렉토리에 이게 홈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약간 좀 보시면 물론 역슬래시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요. 뒤에 워크에 똑같은데 점 메타데이터가 있죠. 플러그인즈 얘는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TMP 1인데 어떤 분들은 TMP 0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거는 패턴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스프링 02까지가 있죠. 그 뒤에 거가 또 깊잖아요. 이게 여기 뒤에가 쭉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프링 02가 뒤에 워크의 스프링 02 이게 개발 디렉토리고요. 배포 디렉토리는 이게 배포 디렉토리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이렉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다 여기까지를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잠깐만요. 얘가 이게 좀 깊게 됐는데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워크의 점 메타데이터에 플러그인즈의 org eclipse wst.server.core 이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 app's 스프링 02 그 이하는 이제 그대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올려볼게요. 자, 그 뒤에 워크의 스프링 02 src 메인 웹 app 여기까지를 지우고 방금 우리가 얻은 경로 있죠? 그거를로 대체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우고 그러니까 web-inf 뒤에를 붙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뒤에 붙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web-inf views images가 있고 그 앞에 건 아까 우리 home.jsp에서 출력된 거 있죠. 그거를 앞에다 붙이는 거고요. 그 뒤에다가 얘가 붙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상품 등록에서 샘플로 하나 등록해 볼게요. 오렌지 등록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샘플이란 이름으로 제가 올렸는데 바로 올라갔죠? 바로 올라갔고 아까랑 다른 점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스에는 파일이 없어요. 여기는 파일이 여기 올라간 게 아니라 곧바로 배포 디렉토리로 올려버린 거예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여기다 올리면 또 새로 고침을 한번 해야 되니까 곧바로 올려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web-inf views images 여기는 그대로고 이 앞에 있는 디렉토리는 아까 우리 home.jsp 있었죠? 여기에 이 디렉토리 있죠?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web-inf views images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배포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클립스에서 개발을 할 때는 이게 워크스페이스죠. 워크스페이스 여기다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서비스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톰캣에서 카피해가지고 이 디렉토리에다가 배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한번 가보죠. 가보면 네,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WTP 여기 스프링 0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리소시스가 있고요. 리소시스가 있고 SRC가 있고 SRC 안에 들어가면 또 웹 APP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뷰즈가 있고 이미지가 들어가고 또 웹-inf 가보면 거기 안에 이제 설정 파일들하고 근데 재밌는 게 이 클래스 안에 가보면 클래스 안에 이제 컴파일된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죠. 배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소스 디렉토리 여기가 이제 우리가 소스 직접 코드를 짜고 있는 곳이고 이게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복사해 가지고 아까 그 디렉토리에서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올릴 때 우리는 여기다가 올리면은 한번 새로 고침해야 여기 올라간 이미지를 이쪽에 카피해서 화면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곧바로 올렸던 것이 이 코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마다 좀 다르니까요. 이런 식으로 바로 곧바로 배포 디렉토리에다 바로 올려버리면 새로 고칠 필요 없이 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관리자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상품 등록을 했었고요.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상품 이름 밑에다가 편집 버튼을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상품 이름 밑에다가 세션 체크를 해서 어드민 유저 아이디 변수에 널 값이 아니면 그러면 관리자로 로그인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버튼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집 버튼을 링크를 만들었고요. 누르면 이 주소로 가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샵의 프로덕트 에딧 슬래시 6번 상품 코드가 URL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 코드는 패스 베리어블로 받아야죠. 지금 아까 저 6번 저기 상품 코드인데 저거를 받을 때는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받을 겁니다.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션에 저장된 어드민 유저 아이디 변수가 널이 아니면 이 부분을 추가한 거죠. 에딧 아까 우리 리스트에 보시면 클릭하면 여기 에딧 슬래시 번호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상품 번호 이런 식으로 에딧 슬래시 상품 번호. 그러면 그 값이 컨트롤러로 넘어와서요. 여기에 상품 번호가 찍히게 되죠. 근데 이거는 변수기 때문에 패스 베리어블하고 변수명을 적어준 겁니다. 그 6번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 변수에 6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동할 뷰는 프로덕트 에딧 페이지고요. 데이터는 이거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자료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구해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이동하는 거죠. 상품 목록에서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목록에서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상품 이름만 누르면 정보는 표시가 되는데 장바구니 담기가 있고 수정 삭제는 없었죠. 근데 지금은 관리자는 편집 버튼 누르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새로운 이미지를 또 올릴 수 있게 하고요. 수정 삭제 버튼이 있고요. 수정 누르면 컨트롤러로 가서 이제 정보를 수정할 거고 또 삭제하면 확인 누르면 삭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목록 누르면 다시 목록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정 누르면 주소가 업데이트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샵 프로덕트 업데이트 .do로 정보들을 쭉 보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품 등록하고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은 자,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올리는 거랑 기존 상품을 고치는 거랑 차이점은 상품 코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고요. 새로운 상품은 상품 코드가 1년 번호로 들어가고
이 편집을 할 때는 기존 상품 코드가 넘어간다는 걸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이미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상품 이미지가 처음부터 등록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올라가 있다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이런 상황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품 코드가 히든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이미지가 상품 이미지가 없다가 올라갔느냐, 있는 거를 바꿨느냐, 이런 정보들이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 편집에 보면 폼은 똑같고, 포스트 방식의 ENC 타입은 멀티팟 슬래시 폼 다시 데이터, 이게 없으면 업로드 안 되죠? 이거 필수고요. 자, 상품 이름, 또 상품 가격, 자, 이런 정보들이 어디서 왔어요? 컨트롤러에서 보면 변수명 DTO로 넘겼잖아요. 네, 그리고 이 디테일 프로덕트 이 메서드는 기존에 이미 다 구현이 돼 있었어요. 이미 상품 사용자, 일반 사용자들도 정보를 봐야 되니까 이미 다 구현이 돼 있었고요. 자, 이거 디테일 프로덕트 매퍼에도 보면은 있겠죠. 네, 여기 보면 전에 만들었던 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이거 상품 설명이고요. 상품 이미지, 기존 상품 이미지, 이거는 새로운 이미지. 그리고 수정 버튼 누르면 업데이트로 넘어가서, 지금 체크는 따로 하지 않았고요. 이게 중요한데 상품 코드가 이렇게 히든으로 넘어가야죠. 자, 올라가서 업데이트 좀 들어가고 서브밋. 예, 그래서 지금 수정 보면 편집 눌렀다가 바꿔볼게요. 조금씩 바꾸고, 이미지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도 이걸로 바꾸고, 네, 수정. 네, 지금 방금 제가 수정한 게 이렇게 잘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컨트롤러에서 네, 여기 업데이트 점 들어가고, 자, 지금도 이제 새로운 첨부 파일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getfile1.isempty라는 게 첨부 파일이 없으면인데,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있으면이란 얘기죠. 새로운 첨부 파일이 있으면, 그러면 기존 파일 네임 가져오고, 자, 패스를 우리가 지금 배포 디렉토리로 하기로 했어요. 상품 등록할 때랑 똑같은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디렉토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생성, 그리고 여기가 지정된 디렉토리로 카피하는 명령어, 그리고 이미지 이름을 경로를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운 첨부 파일 올라가지 않고 기존 정보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정보를 가져와서 DTO2라고 이름을 좀 다르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갈 DTO에다가 DTO2에 주소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 그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DAO로 갔다가 DAO 인플에 가서 업데이트, SQL 세션 업데이트, 업데이트 프로덕트가 여기입니다. 상품 코드를 찾아서 상품 이름, 가격, 설명, 상품 이미지 이름 바꾸는 거죠. 예, 삭제. 예를 들어서 지금 34번이 샘플 상품 지어 볼 텐데 편집 눌러서요. 삭제. 그럼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34번 상품이 지워지고 있고요. 사라졌죠. 삭제가 됐습니다. 자, 코드에 보시면, 자, 삭제할 때는 우리가 파일도 지워야 된다는 게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에 삭제할 상품 코드를 가져와요. 상품 코드에 해당되는 파일 네임을 가져와요. 파일 네임을 곧바로 넘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한글 같은 게 포함돼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 코드를 가지고 상품 파일 이름을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예, 파일의 정보 가져오는 메소드가 되겠고요. 프로덕트 서비스 인풀의 파일 인포 DAO를 호출해서 예, 여기고요. 파일 언더바 인포라고 했고 상품 코드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품 코드에 해당되는 파일 이름, 픽처 URL 요거 하나만 꺼내서 리절트 타입을 스트링으로 받아요. 그럼 그거를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 되겠고요. 컨트롤러에서 그러면 파일, 첨부 파일의 이름이죠, 이게. 자, 그럼 첨부 파일의 이름이 첨부 파일이 없으면 널이 되겠죠. 예, 널이거나 파일 이름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파일 네임을 이렇게 하이픈을 붙여놓기도 했어요. 글쓰기에 가보면 인서트.do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기다가 하이픈을 붙여놨었어요. 그럼 저렇게 하이픈이 붙어 있으면 저거는 첨부 파일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널이 아니고 또 이 하이픈도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첨부 파일이 있다 그 얘기죠. 있으면 해당 이거 디렉토리는 배포 디렉토리 똑같습니다. 가서 파일이 존재하면 지워라. 왜냐면 이거 하고 있는 시간에 또 딴 사람이 그 시간에 와서 지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을 지우고 그 다음에 레코드를 지우고 여기는 이제 파일 삭제요. 파일이 존재하면 지워라. 그런 다음에 여기가 레코드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레코드 삭제 네, 서비스에서 DAO 호출하고 DAO가 네, 프로덕트 언더바 딜리트 아이디를 호출해서 레코드가 지워지는 거죠.